서울 모든 단지가 다 신고가를 찍고 있진 않죠. 그런데 신고가 찍는 단지들만 골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자전거래 취소되는 거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거래 취소되는 거 잔금 안 내고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래가 활개를 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 고점 경고하니까 더 오르겠다. 계속 폭등했지만 더 오른다. 전문가나 작자들 매번 똑같은 작자들만 나오죠. 아니, 홍남기 부총리 발표에 의하면 전문가 100명 중에 70%가 대답을 했고 그 중에 95%가 고점이라고 했는데 고점이 아니라고 대답한 5명만 골라서 찝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전문가가 맞아요? 저 사람들이? 언론에서 전문가라고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부동산 업계 관련자가 80%가 넘어간다. 즉 80% 이상은 이해관계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면은 부동산학과 교수 이런 사람들은 계속 오른다고 하고 있는데 경제학과 교수들은 다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특별히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물가의 지급까지 역대급 상승, 재난금 풀리면 더 오른다. 재난금 풀리면 이거 모여가지고 집값이 돼요? 재난지원금 한 몇십만 원씩 나오는 거 가지고 10억이 넘는다면서요, 서울 중위 집값이. 나에게 힘을 줘, 모아서 10억 만들자. 이 뭔 개소리야! 내놨다 하면 신고가 경신 얼마나 많이 되냐. 양도세 때문에 안 판다, 대출 때문에 못 산다, 안 파니까 집값이 뛴다. 여기까지 이해해 줍시다. 저들이 하는 말. 못 사는데 왜 뛰어요? 예를 들어서 명품 혹은 귀금속 이런 것들은 가격이 왜 비쌀까요? 그만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그 가격에도 살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도 많죠. 여력이 되는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명품 사다가 솔직히 저는 리셀러라고 하는데 그것도 부동산 투기랑 똑같아요. 똑같은 명품 사다가 그대로 파는 거잖아요. 되팔렘이죠, 쉽게 얘기해서. 명품 왜 그렇게 돼요? 살 수 있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죠. 그 정도 가격은 솔직히 무리해서라도 살 수 있다. 영끌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거는 대출밖에 못 산다. 무슨 소리예요? 수요가 없어진다. 중학교 수학교과서의 수요 공급의 이론 나온다고 언론들이 그렇게 공급 안 한다고 까던데 공급 많이 나왔죠? 공급 부족하지 않아요. 단지 22년에 잠깐 부족할 뿐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던 언론이 중딩들도 알고 있는 수요 공급의 이론에서 수요를 빼놓고 얘기한다. 자, 요거는 수요 빼놓고 공급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다 칩시다. 원래 언론들이 맨날 그 짓거리 했으니까. 그런데 수요가 주는데 가격이 오른다. 이건 중학생들도 알지 않아요?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라 그래요? 언론 보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른다고 해봅시다. 3인성호라는 말 아세요? 호랑이가 없는데도 지나가던 사람이 자 NPC 1, NPC 2, NPC 3 근데 지나가는데 나 호랑이 봤어. 엄청 큰 호랑이였어. 다음에 지나가는데 또 다른 사람이 엄청 큰 호랑이였어. 또 지나가는 사람이 호랑이 이 근처에 있다. 호랑이 얘기하니까 호랑이가 있구나. 없어도 이게 3인성호죠. 그런 거랑 똑같다. 근데 언론이 한두 군데네요. 집값 폭락으로 검색하니까 집값 폭등에 비해서 기사는 반토막인데다가 폭등은 다 폭등한다는 기사였는데 폭락은 폭락을 기대하지만 폭등합니다. 이런 기사들이 대부분이었던 거. 얼마나 이게 잘 속느냐? 인터넷에 누가 글을 올렸습니다. 세 사람이 말하면 속는다는 속담이 3인 성호인가요? 라고 했더니 첫 번째 댓글이 아닌데요. 3인 성룡인데요. 두 번째 댓글이 3인 성룡 보고 3인 성호래. 세 번째 댓글도 3인 성룡입니다. 잘못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인 성룡으로 바꿔요. 원래 3인 성호가 맞는데 3명이 얘기하니까 속았어. 이 사자성어 그대로 흘러갔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통계적 유의성과 영향 규모가 2017년 이후 증가했다. 왜 2017년 이후 증가했을까요? 언론이 정치적 성향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 강하게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보수 쪽 언론이 언론 3사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경제지 언론들은 말할 것도 없이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죠. 왜? 경제지들을 광고료의 30% 정도를 건설사에서 받으니까. 건설사가 인수한 언론들도 많고. 그래서 라이트하우스가 대깨문이라서 저런 얘기한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대통령 깔 건 깠고 김현미 장관도 깔 건 깠어요. 전반적으로 맞다고 그랬지. 왜? 심리상으로 저기 우파 유튜버들 하는 거나 아니면은 우파 유튜버 헤쳐먹으려고 했다가 실패한 인간들이나 그런 인간들이나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기사로 비교해 줬습니다. 똑같은 정책인데 노태우 때랑 노무현 때 확실히 달라졌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노무현 때랑 똑같은 기사들이 나온다는 거.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언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2017년 이후 증가했다. 왜? 규제 정책 들어갈 게 뻔하니까. 집값이 거품이 꼈으니까. 그런데 언론이 옹호하는 정부가 아니라면 마음껏 갈 수 있는 거죠. 통계상으로 지표가 나왔어요. 근데 언론에서 뭐라 그래요? 투기꾼 이야기를 했더니 국민 탓. 그 다음에
언론에 유의미한 지표가 나왔다고 했더니 언론 탓. 국토연구원의 개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집값은 언론 탓이다. 왜 언론들이 이 지은이을을 하느냐. 지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책임은 회피하는 거죠. 아니 무슨 언론이 저래.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위해서 부여가 된 게 언론의 자유죠. 그런데 언론이 이익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편향된 정보만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다. 이것은 언론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오른다는 전문가가 있고 떨어진다는 전문가가 있다. 그랬을 때 오른다는 전문가가 10명이고 떨어진다는 전문가가 10명이면 10명 기사를 내줘야 되죠. 자, 지금도 유튜브 중에서 오른다는 인간들은 구독자 수든 조회수든 저희보다 적어도 방송 출연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떨어진다는 사람들은 누구 나와요? 끼케야 유튜브 중에서는 감사하신 분, 그분 한 분 나오는 거 같고. 이 통계의 오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언론 탓하면서 감정적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감정 부추기고 있는 게 언론이다. 똘똘한 채 유도해서 진짜 기득권들은 이때 뭐하고 있었어요? 지방 아파트 샀어요. 그리고 지금 풍선 효과라고 해서 가격 띄운 다음에 팔고 있는 거고.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하죠. 공급 부족이에요? 공급 부족 아니었죠? 임대차 3법 분양가 상한제 왜 이양 물고 반대할까요? 분양가 상한제 하면 건설사들 죽는 거고 임대차 3법 계속하면 집값 띄우는 거 막히니까. 가상의 인물 혹은 극단적인 사례들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임대차법 때문에 10억에서 14억 이야기했지만 팩트는 뭐다? 임대차 3법이 아니라 낮은 금리다. 기존 전세 시대와 비슷한 수준이고 6월에 거래된 10억 원대 거래가 이례적 매물이었다. 그런데 10억에서 14억으로 임대차법 때문에 올랐다. 이게 언론의 실태죠. 전세 매물 지난 6월까지만 해도 보증금이 10억 원이었지만 14억 2천에 거래했다고? 해당 단지 공인중개사 원래부터 12억에서 14억이었다. 다 이렇게 왜곡해서 하는 것들 드러나고 있죠. 과거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서민 가면 쓰고 집부자 나팔수. 최근에 뭐 얘기 많이 나오신 분 있죠? 임차인 아닌데 임차인인 척하고 투기하신 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언론이 그런 거를 더 하고 있다. 익명성에 가려서. 물론 제가 그분이 덜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조세 저항을 부추긴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 줄며. 양도세 중과 이후 당연히 매물이 줄죠. 왜? 양도세 중과 전에 팔려고 그랬는데 양도세 중과 전에 안 팔리면 그 매물만 사라진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양도세 중과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공시가격 발표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요만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 계속 오른다는 기사들 많이 보셨죠. 근데 8월 초부터 전주까지 전반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었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집값 고점 경고에도 더 강해진 매수 심리. 영영 못 살라 공포 심리의 불장 행진. 고점 경고가 무색, 매수 심리 더 강해져. 그래 놓고서 가격 지수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격 지수는 신고일 기준이죠. 신고일 기준이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계약한 지 30일 이내에 신고된 아파트들이 뜨는 거죠. 그렇다면은 당일날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때 거래된 게 요때 막 신고될 수도 있죠. 떨어지고 있는데 요때 거래된 게 신고가 찍었다고 매수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계속 조작을 해왔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자전거래. 근데 지수에는 저게 신고 기준이기 때문에 신고 취소한다고 해서 그 앞에 지수가 바뀌진 않죠. 부풀린 가격 보도로 위기의식 부추겼다. 자극적인 기사를 쓰면서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굉장히 손해를 보겠구나. 손해 없죠? 그러면서 실거래가 기준 보도도 많지만 대부분은 호가를 기준으로 보도를 한다. 기름을 붓고 있다. 이게 언제예요? 2018년 9월 11일. 하락세 금방 나왔죠. 2달 뒤에. 저 때까지도 저 지은 리을을 하고 있었다. 자, 8월 거래 현황 볼까요? 중복 취소가 대부분이죠. 중복 취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공인중개사에서 일해 보시면은 진짜 앵간히 어리버리하고 완전히 고문관 아니면은 중복 취소를 할 이유가 없다.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중복 취소가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29억 한 건 거래된 거랑 29억 2건 거래된 거랑은 느낌이 다르죠. 한 건만 거래되면 특수 거래다 라는 느낌이 들지만 2건이 거래되기 시작하는 순간 아 저게 시세구나. 그런데 2건 거래돼 가지고 가격 띄워놓고서 하나 취소해 버린다. 신고가 2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선 보도를 하겠죠. 국토부 물어보는데 그냥 해제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해제했는지는 찾아야 됩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신고가 비율이 조금 줄었죠. 초창기에 완전 50% 나왔었죠. 서울에서. 왜 지금 줄었을까요? 비중이? 걔네들은 취소 안 하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 눈 부릅뜨고 보고 있으니까. 다음 정권 때나 취소하려고. 잔금 안 내면 계속 갖고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맨날 신고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래량 지금 아작났죠. 신고를 뭐 30일 꽉 채워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다 날짜 지나면 어떡해. 미리미리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지금 벌써 9월인데 8월 거래량? 약속의 6월보다 적게 나오죠. 약속의 6월이 2, 3월, 4월 이때 한번 하고서 거의 그 수준까지 다시 떨어졌다가 7월에 잠깐 DSR 규제하면서 LTV 약간 풀어주니까 고소득 저자본자가 대출을 좀 받았던 거고 아작나고 있는데 근데 9월엔 더 아작날 거죠. 왜? 8월에 대출 중단 들어갔죠. 금리 인상 나왔죠.
그 다음에 자금이 예금으로 몰리고 있다고 하죠. 뭐 예금으로 몰리는 자금 중에 일부는 대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받아놓고 예금으로 박아놓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증가세가 너무 빠르지 않아요? 시중 3대 은행이 5조 넘게 증가했다는데. 자, 2018년 기사죠. 뭐라 그래요? 자택 주소가 입력되어 있는 989명 가운데 서울 거주자 중 700명, 그리고 그 중에 43.6%가 강남 3구에 거주했다. 기자들 중에서 높으신 분들, 혹은 높으셨다가 은퇴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강남에 살고 있으니까 기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띄워주지. 부동산 업자도 이야기하고 있죠. 언론 보도가 집값 부추기고 있다.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꼼꼼히 보면 강남권을 제외하고 집값 인생폭이 미미하거나 내려간 곳도 있는데 이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은 더 심각해진 이유가 뭐냐? 그때 한 번 했는데 통했거든. 그러니까 자신 있게 구라치는 거예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때는 눈치 보면서 나왔는데 이젠 자동으로 나온다. 자, 그래서 언론중재법 추진 중이죠. 최대 5배 배상.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정부가 언론을 자꾸 휘두르려고 한다. 지들한테 유리한 기사만 내보내게 하려고 한다. 미국 사례 볼까요?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 천문학적 금액 배상. 실질적 악의가 인정돼야. 인정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증거가 나왔을 때. 증거가 나와서 네가 구라야 라는 것을 증명해서 그것에 대해서 배상받는 것도 반대하겠다. 왜? 언론의 자유가 있는 언론이니까 아무 말이나 씹으려도 속아서 피해 보는 사람이 나오더라도 우리의 언론의 자유가 그들의 피해에 대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들이 피해 보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다. 나는 소설을 쓰든 뭐라든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언론 권력이지. 주요 선진국, 미국, 스페인, 영국, 독일, 언론 장악하는 공산주의 같은 나라예요. 언론중재법 이야기하면 또 이런 얘기 하겠죠. 이 닥쳐 이 빨개 이 새끼야! 거기다 거짓신고 특별조사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언론에서 아무리 난리를 치든 뭐라든 조사하고 있고 계속 발표되고 있죠. 신고가 계속 구라인 것들 나오고 있고 공인중개사가 직접 자전거래로 띄운 것들 진짜 이런 거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찾아냈죠. 이게 한 번 있는 일이야. 수천 번, 수만 번 있던 일이었다, 과거부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모조합장이 이거 원래 부동산에서 하는 거잖아 하면서 허위 계약을 신고가로 띄우라고 부동산한테 요구를 하는 거고. 자, 거기다가 부동산 교란행위 방지법 지금 국회에 제출했답니다. 누구예요? 강병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거래만 실거래가로 인정. 그리고 6개월 이내 별다른 이유 없이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거래 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문제될 거 있어요? 6개월 이내 신고하면 되잖아요. 보통 6개월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어요? 6개월 이내 신고 안 하면은 이거 자전거래 아닌지 조사 들어가 본다. 잘못된 거예요? 결론. 언론의 구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제 호도라고도 안 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지금도 떨어질까 전전긍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신고가, 자전거래 등 어마어마한 불법들이 판을 쳤다.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규제하는 법안 발의되고 있고 요거 반대하는 인간들은 집값을 뜯길 바라는 사람이다. 저런 것들이 잘 통과되면은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내가 그렇게 당했다고 해서 나보다 어린 사람들 지금 한 10대 혹은 10대도 안 된 사람들 나중에 성인 됐을 때 저런 것들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미리 막아야 되겠죠. 뒷북이 아니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있죠.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사람은 평생 소 못 키웁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 확실하게 저런 부분 언론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통계 자료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확실하게 추진해야 되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